안녕하십니까. 아드레너직 트랜스미션부터 Release of Catecholamines 파트까지의 발표를 맡게 된 출석번호 6번 본과 1학년 김로견입니다. 다음은 제가 발표할 순서인데요. 먼저 아드레너직 트랜스미션에서는 카테코라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 카테코라민 합성 파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카테코라민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무슨 효소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카테코라민은 어떻게 저장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또 저장된 카테코라민은 어떻게 방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파트에 나와 있는 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이 표는 제가 설명하는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간략하게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코라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코라민이란 카테콜에서 유래된 모노아민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서 카테콜이란 C6H6O2의 화학식을 가진 물질로서 클로로페놀의 알칼리성 수용액을 약 200도씨로 가열하면 얻을 수 있는 사진 현상액의 주 성분입니다. 카테코라민의 종류에는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바로 이후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호르몬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카테코라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카테코라민은 교감신경계 지배장기, 즉 sympathetically innervated organ에 작용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간에서는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부신 수질의 크로마틴 셀의 혈액으로 다량 방출되어 인체의 fight or flight response, 즉 대항 회피 반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카테코라민에 해당되는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파민은 extrapyramidal system, mesocortical pathway, mesolimbic pathway의 주요 뉴로트랜스미터인데요. 주요 기능으로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프롤락틴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작용이 감소하면 파킨슨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의 주요 호르몬으로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뉴로트랜스미터인데요. 여러 기관을 자극하여 혈압을 높이고 동공을 확장시키며 사람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심장마비 환자의 심장에 직접 주입되어 심장을 정상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절 이후 섬유 그리고 CNS의 특정 트랙의 주요 트랜스미터로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신경 자극을 작용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감신경 흥분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전신의 말초 혈관을 숙주시켜 혈압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연료인 지방산과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 긴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카테코라민의 합성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이로신이 도파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타이로신 3-모노옥시제네이스, 흔히 타이로신 하이드로실레이스라고 불리는 효소가 이 단계에 관여하고 화학적 구조의 변화로는 3번 탄소에서 하이드로실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옵테린이 코팩터로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romatic L-amino acid decarboxylase가 효소로 관여하고요. decarboxylation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리독설 포스페이트가 코팩터로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가 효소로 관여합니다. 또한 옆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에스콜베이트가 코팩터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페닐 에থা노 아민 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즉 약자로 PMNT라고 불리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크로마핀에서 N-메틸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다음 표는 카테코라민 합성을 위해 필요한 효소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위에 4가지의 효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ccurrence를 보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위의 3개의 효소들과는 달리 PMNT만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피네프린이 주로 부신 수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PMNT가 아드레날 글랜드에 다수 분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ubcellular distribution을 살펴보면 다른 효소들과 달리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만이 시냅틱 베시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다른 뉴로 트랜스미터와는 다르게 시냅틱 베시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카테코라민의 합성에 사용되는 효소들은 스페시픽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례로 도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데 사용되는 aromatic L-amino acid decarboxylase는 5-hydroxy-L-tryptophan으로부터 5-HT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만이 예외적으로 L-타이로신에 대해 스페시픽한 것을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TH에 의한 타이로신의 하이드록실레이션은 카테코라민 합성에 있어서 속도 제한 단계라는 점을, 즉 rate limiting step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C 그리고 칼모듈린 카이네이즈에 대한 기질로 작용하는데 pKa가 주로 담당하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면 효소 활성 최대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TH는 교감신경 또는 부신수질의 자극에 따라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신경 자극 이후에도 TH 유전자 발현까지에는 지연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신경 전달 물질 증가에도 카테코라민의 양을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체내에서 결핍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결핍의 특징으로는 경직성, 그리고 하이포카이네시아, 즉 운동 감소증이 있습니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대사산물인 호모바닐린산, 그리고 3-methoxy-4-hydroxyphenylethylen글라이콜의 낮은 CSF 수치 또한 TH 결핍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 결핍으로 인해 카테코라민의 양이 감소하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가 결핍되었을 때 무슨 증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시면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안검하수라고 부릅니다. 또 하이포텐션, 즉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도 있고 retrograde ejaculation, 역행 사정, 즉 남성이 성관계 후 사정할 때 느낌은 있으나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역류하면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카테코라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코라민은 아드레나 메둘라 그리고 이너베이티드 organ의 postganglionic sympathetic fiber 이렇게 크게 두 곳에 저장됩니다. 먼저 아드레너 메둘라를 살펴보면
카테코라민은 주로 크로마핀 그래놀 안에 저장이 되는데 이 베지클은 크로마핀 건조 중량의 2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지클 안에는 고농도의 카테코라민, 아스콜빅 액시드, ATP, 프로모그라닌, 뉴로펩티드와 엔케팔린을 포함한 펩타이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심패세틱 너브 터미널인데 이곳에 존재하는 카테코라민은 신경절단 이후 며칠 내로 사라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베지클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Large Dense Core Vesicles는 크로마핀 그래놀에 상응하는 존재이고 Small Dense Core Vesicle은 노르에피네프린, ATP, 그리고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드레널 메둘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레널 메둘라는 크게 두 종류의 카테코라민 컨테이닝 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주로 포함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주로 에피네프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을 포함하고 있는 셀은 에피네프린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PMNT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셀의 과립에서 형성된 노르에피네프린은 세포질에서 에피네프린으로 메틸화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에피네프린은 크로마필 그래놀로 들어가 방출되기 이전까지 저장됩니다. 그리고 에드레널 메둘라에서 저장된 카테코라민 중 80%는 에피네프린, 그리고 20%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루코콜티코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콜티코이드는 에피네프린의 합성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서 아드레널 콜텍스에서 분비됩니다. 부신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부신 문맥계, 즉 인트라아드레널 포르털 베스큘러 시스템에 의해 아드레널 메둘러리 크로마핀 셀로 운반되면 PMNT의 합성이 유도되어 에피네프린의 합성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또한 글루코콜티코이드의 분비가 자극되면 부신 속질에서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의 활동이 증가하여 따라서 충분히 지속된 스트레스가 콜티코트로핀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부신 피질에서 콜티솔,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등 적절한 호르몬을 모두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간을 포함한 특정 포유류에서만 존재하는데 부신의 크로마핀 세포가 스테로이드 분비성 피질 세포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PMNT가 뇌, 심장, 폐와 같은 포유류 조직에서 발현되며 에피네프린 합성을 추가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카테코라민은 베지클 안에 저장되는데 이로 인해 카테코라민의 방출이 조절될 수 있고 셀룰러 엔즘에 의한 대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뉴런의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포 안에 카테코라민을 농축해 저장하기 위해서는 Vesicular Monoamine Transporter 2, VMAT2가 작동합니다. VMAT2는 SLC 패밀리에 속한 SLC18A2이며 주로 중추신경계의 시냅스 소포에 존재합니다. VMAT2는 Vesicular Membrane 프로테인으로서 카테코라민을 세포질에서 소포 속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A 그림인데요. 먼저 ATP Dependent Proton Translocase의 작용으로 ATP를 가수분해해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해서 수소이온을 소포 속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소포막 내외로 수소이온의 농도 차에 의해 pH 그레디언트가 생기는데 이때 수소이온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농도 구배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노아민 한 분자가 소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의 H 플러스 이온과 교환되는데 이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소이온이 VMAT2의 구조를 변형시켜 모노아민에 대한 친화성이 큰 결합 부위를 세포질 방향에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아민이 VMAT2에 결합했을 때 두 번째 수소이온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VMAT2의 구조를 변화시켜 모노아민에 대한 친화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결합한 모노아민 한 분자를 소포 내부로 이동시켜 모노아민의 농도가
높은 소포를 완성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냅스의 과정은 그림 B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C는 이니비터가 작동했을 때의 그림인데 이니비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니비터는 모노아민이 소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니비터로는 리서핀과 테트라베나진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이니비터들은 모노아민이 소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카테코라민이 분해에 취약한 세포질에 남도록 함으로써 세포질에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 분해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와 교감신경 말단에서 카테코라민이 고갈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니비터의 공통적인 작용이고 세부적으로는 두 이니비터의 작용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레서핀 같은 경우에는 VMAT2를 억제하는 동시에 VMAT2의 peripheral isoform인 VMAT1도 억제합니다. 그러나 테트라베나진의 경우 VMAT2에만 강력한 특이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코라민의 저장에 있어서 ATP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P는 카테코라민과 쉽게 결합 가능하여 카테코라민과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는 안정적인 구조로 인하여 고농도로 존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포질에 있는 카테코라민의 양뿐만 아니라 소포 안에 있는 ATP의 양에 따라 카테코라민이 ATP에 더 많이 결합할 것이고 시냅스로 방출할 수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ATP의 이동은 V넛에 의해 유도됩니다. V넛은 SLC 패밀리에 속한 SLC17A9으로서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를 이용해 ATP를 소포 내로 축적하는 Na 플러스 애니언 코트랜스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넛의 활동이 증가할수록 ATP의 세포오행 방출의 빈도와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Vesicular ATP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TP는 높은 농도의 카테코라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방출될 때는 프리너직 리셉터에서 트랜스미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뉴로펩타이드 Y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서 ER에서 주로 합성됩니다. 또한 주로 Large Dense Core Vesicle에서 저장되며 ATP, NE와 함께 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는 뇌에 많이 존재하며 강력한 식욕 증진제로서 작용하고 스트레스와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 부신의 크로마핀셀, 혈소판, 혈관 내피세포, GI 트랙 등의 이런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말초신경계에 존재하는 MPY는 바소컨스트릭터로 작용하거나 지방세포의 축적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할 파트는 Release of 카테코라민입니다. 베시클 안에 존재하던 카테코라민은 칼슘 이온의 유입에 의해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카테코라민뿐만 아니라 ATP, 뉴로액티브 펩티드, 그리고 크로모그라닌 등이 함께 방출됩니다. 이 과정은 스네어 프로틴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제가 맡은 파트인 카테코라민 합성과 방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제가 맡은 페이지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서브타입의 특징에 대해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M1, M3, M5와 M2, M4는 같은 G 프로테인의 활성을 통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M1은 CNS, 어토노믹 강글레아에 주로 존재하며 GQ 또는 G11 프로테인에 결합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M3는 CNS, 세레브럴 콜텍스 등의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평활근에서는 수축을, 샘 조직에서는 분비를 각각 증진시킵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 M5는 흑색질 등에 존재하며 도파민 방출을 증진시킵니다. M2는 CNS, 힌드브레인 등에 넓게 분포하며 GI 또는 G0 프로테인에 결합합니다. 이 역시 알츠하이머 디지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4는 CNS 줄무늬체 등에 존재하며 이 역시 M5와 마찬가지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네, 발표 준비에 참고한 자료들이며 이것으로 Adrenergic Transmission부터 Release of Catecholamines 까지 파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